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교재 순서는 좀 다르지만은 이제 1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주 교재로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3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아마 10장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지를 잘 하시면서요. 주 교재를 잘 살펴보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2차 과제인 사례 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서 자료를 찾아보면 실천론 사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간접 경험을 하시라 하는 교수님의 의도함이 있으니까 잘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는데 과제물도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사례 관리인데 사례 관리가 도대체 뭔가 하는 부분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일단 사례 관리 개념이 뭔지, 이 사례 관리하는 목적이 뭔지, 기능 및 사례 관리 역할, 모델, 그리고 간접적 서비스 기술, 자원 개발하는 것, 사례 관리 과정,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고요. 부분 반복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 관리가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 등장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들은 거의 다가 시설에 수용이 되어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재가복지가 활성화되면서 탈시설화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복잡하고 분산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일하고 하나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들을 지닌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또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요성 인식의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망의 중요성의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서도 보면 요즘은 1급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335페이지, 334페이지 보면 쟁점별로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 관한 것이 10회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 관리 특성이라든지 사례 관리 등장 배경, 사례 관리 계획 원칙, 사례 관리 과정, 사례 관리 역할, 이런 데에서 이제 시험이 자주 나온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35페이지 키맵이라 그래서 사례 관리 목적 6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역량 강화라든지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 보호의 연속성 보장, 서비스의 통합적 증진, 사회 책임의 증진, 성과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보시고 335페이지는 이제 사례 관리 등장 배경이 소개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웃리치, 그리고 사정, 계획, 개입, 점검과 재사정, 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36페이지 가면 이제 사례 관리 개념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례 관리 기능인데요.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여러 서비스와 여러 지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및 이웃, 친구 등 이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클라이언트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고요. 클라이언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공식적 도움 체계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례 관리가 왜 중요하느냐? 그 복지 영역에서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최소한의 규제된 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쪽으로 돌아오겠죠.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보호 비용을 감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자원의 획득 능력과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고, 클라이언트 문제를 질병과 치료를 구정하는 의료 모델의 관점을 좀 감소시킨다는 거죠. 의료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7번째 휴먼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과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사례 관리의 목적이에요. 사례 관리를 그럼 왜 하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으로는 338페이지. 여러분 책에서는 사례 관리의 목적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사례 관리 목적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사례 관리 특징으로도 소개하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갖는 것 자체가 기존의 사회복지시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 특징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소개하기를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보호의 연속성, 서비스의 통합성 증진, 서비스의 접근적 증진, 사회적 책임의 증진, 성과 관리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여러분 책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교수님 PPT에서는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접근,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효율성 증대, 사회적 책임이 증대된다는 것이고 서비스의 접근성과 책임성이 증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공식적 공식 지원 측의 통합을 한다는 거죠. 아주 단편적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생활 기술과 자기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같은 일체적 집단의 보호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원 체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조직과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사회복지와 전혀 다른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진 교재 339페이지의 시험 대비 팁의 사례 관리 등장 배경을 보면 단골 출제 문제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학생들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례 관리 등장 배경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 증가 등은 동일한 등장 배경이거든요. 따라서 소제목과 용어를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지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 보면 탈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주 교재를 펴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기를 사례 관리 개입 원칙이에요. 첫째, 서비스의 개별화. 둘째,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세 번째, 클라이언트 자율성 극대화. 네 번째, 서비스 지속성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고. 다섯 번째, 연계성. 여섯 번째, 책임성.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서비스 체계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서비스 지금 PPT 만들 때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이제 사례 관리 서비스라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럼 여러분 사례 분석할 때도 앞에서 배웠지만 과정문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빨리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순차를 떠서 쫙 해서 먼저 제가 PPT 동영상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과제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라고요. 일단 기관을 접촉하게 되고 접수하게 되죠. 그럼 그 클래스 사정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개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점검 재사정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종결하고 이런 순서로 사례 관리는 간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9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책에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348페이지에 보면 사례 관리 과정 및 사례 관리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검하고 재사정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남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를 중심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352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의 사례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순서는 제가 만든 PPT 순서는 다른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일단 통합적 조정자다, 옹호자다, 공동협력자다, 사정자다, 계획자다, 상담자, 중재자, 평가자, 지도 감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문이 딱 나오고 사례 관리도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묻는 그런 이제 간단한 문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은 이제 제가 2교시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자의 그 다음 기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그 물음이거든요. 이 물음도 여러분이 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교재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1급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면 실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례 관리 기능에는 클라이언트 전체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서비스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감독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 욕구와 부합되는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기능도 있고, 비공식 보호 체계와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의 촉진 기능이 있고, 사례 관리 기간 간의 조정 기능이 있고요. 사례 관리 과정의 상담 기능, 사례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기능, 사례 관리 과정에서 옹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살펴봐 달라 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2교시 때 좀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개념 목적을 조금 부연 설명을 다시 하려고 해요. 일단 PPT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많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활동과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 그리고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실천적 활동하고 행정적 활동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다. 사례 관리라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PPT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사례 관리의 개념을 한 번 더 보면서 목표가 뭘까? 사례 관리 목표. 그죠? 클라이언트의 어떤 잠재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자원 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사례 관리의 목표고요. 서비스를 파편화되어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합화시킴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의술 쪽에서 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단순한 감기 걸린 사람은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서 진찰 받고 그리고 약 처방 받아서 조금 심하면 주사 맞고 이러면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증세는 감기지만 이게 빨리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조그만 병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저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남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유럽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북반구 쪽을 다 돌고 나서 다시 남반구 쪽으로 가가지고는 지금 저 남미 대륙까지 막 휩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할까요? 이건 파편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고칠 수가 없죠. 집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권역 내에 그런 특수한 병원들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을 다 불러다가 집중 치료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좀 이해가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나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목표고요. 그리고 그거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의료진에서 집중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점 병원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전문 병원들을 정부 주도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감염된 사람 바로 어떻게 확진이 되면 어떻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특정 공간에 들어가서 이거 다시 주변에 퍼지지 않게 운막병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진들도 완전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런 목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인파워먼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사례 관리가 지금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도서부터 배우는 학생들은 사실 과목수가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51학점이 되잖아요. 그 과목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10과목이 돼요. 지금 13과목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13과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례관리 과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지금 잠시 소개시키지만 사례관리라는 과목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사례관리 기능, 사례관리 역할 다시 반복할게요. 일단 사례관리 기능 가운데는 직접적 실천 기능과 간접적 개입 기능이 있다. 그러면 직접적 실천 기능은 뭐였어요? 이건 인상 기능이거든요. 이때에 전문가들이 상담자 역할도 하게 되고 문제 해결자 역할도 하게 되고 교육자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접적 개입 기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주변에서 체계의 변화를 유도하고요.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자, 연결자, 서비스 정자가 된다는 거. 이걸 통째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 1급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2학기 때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과목명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럼 그 과목에서 제가 1급 시험 문제 한 문제 풀이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는 제가 사회복지 개론을 가르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가르치게 돼서 그 과목을 이제 다른 교수님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풀이 1급 시험 문제 오지선다행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지금 객관식 시험 문제를 안 내잖아요. 왜냐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컨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될까 봐서 제가 객관식 문제를 이번 학기는 못 내고, 그래서 여러분 주관식 문제를 전부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례 관리 모델이 있어요. 사례 관리 모델. 이 모델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요거만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례 관리 모델 가운데 이제 역할 기반 사례 관리, 조직 기반 사례 관리, 책임 기반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각 사례 관리 모델별로 뭐예요? 목적이 있고, 거기엔 책임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제, 사회관리 역할, 개입 기간, 장단점이 있어요. 그 여기서도 보니까 역할 기반 사례 관리는 단기일까 장기일까요? 조직 기반 사례 관리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책임 기반 사례 관리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좀 심화된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단순한 1, 2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2교시 때에 이 내용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